안녕하십니까. 학군과 교육의 심정섭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하나 찍게 됐는데요. 지금 학군 상담에 관련된 좀 긴급한 질문을 이제 전에 고민이 굉장히 많으셔서 제 블로그에 여러 번 질문을 남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꼭 대답을 해드려야 되겠다. 또 요즘 또 많이 질문을 받고 있는 또 분당, 수지 학군에 관련된 좀 이야기여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핵심은 이제 분당에 살고 계신데 수지로 지금 이사를 가야 될 지금 상황인데 수지로 가도 괜찮겠느냐 이제 그런 질문이십니다. 지금 분당에 살고 있는 두 아이를 두신 그런 어머니신데요. 블로그 포스팅에서 이제 제가 쓴 글, 분당 용인 수지 학군에 관련된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지금 이제 블로그에도 올리고 학군 상담소에 학군 지도에는 용인 수지를 넣지를 못했었죠. 전국에 사실 16개 학군 그것만으로도 벌써 책이 300페이지가 지금 넘어갔기 때문에 그 용인 수지 또 강동에 관련된 얘기 세종이라든지 또 지방에 있는 몇몇 또 주요 학군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이제 싣고는 싶었는데 좀 실을 공간이 안 돼가지고 그 빠졌던 내용들을 이제 학군 상담소라는 책에 거의 좀 대부분 많이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용인수지나 강동이나 세종에 관련된 내용들은 또 거기서도 찾아보실 수 있고 이번에 이제 한 2월이나 3월경에 지금 학군지도 개정판이 지금 나올 상황인데 거기는 이제 좀 포함시키도록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글을 이제 읽어보신 거예요. 제가 학군 상담소에 그 올리려고 그랬던 초고를 2017년도에 지금 올렸던 그 글 보셨고 그래서 제가 지금 분당에 살다가 용인 수지로 이사갈 예정이라 수지 학군에 관심이 많습니다. 수지에서 훌륭하다고 꼽으신 5대 중학교가 있던데요. 여기저기 검색을 해보다가 보니까 최근 특목고 진학 학생 수가 그 정평중학교가 순위 안에 들지 못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사 가려고 하는 것이 정평중학교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늘 순위 안에 들었던 학교인데 무슨 변화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뭐 학군이 그 바뀌었다고 봐야 되는 건지 또 이런 고민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분당을 포기하고 수지로 지금 가는 상황에서 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좀 마음에 불안해지는 부분이 있다. 그런 이제 상담을 남기셨고 이제 그 전에 그 용인수지 포스팅에도 이제 그런 내용을 남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이제 고민들을 좀 접하고 또 현장에서도 이런 질문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수지는 그 자체 우수중학교 수로만 봐도 사실 이제 우수중학교라고 보통 보는 게 2016년 마지막 공개된 그 자료에서 학업 성취도 보통 학력 이상 비율이 이제 어느 정도 되느냐 이제 그거를 보통 많이 가지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90% 이상이고 특목고 진학률이 2% 전후 특히 이제 수학의 보통 학력 이상 비율이 85% 이상 이 정도 되면 이제 거의 전국 100대 중학교 안에 든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지금 전국 100대 중학교 이제 90% 이상만 갖고 통계를 했을 때는 사실은 110대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뭐 전국에 있는 학교들을 다 내봤을 때 그 용인 수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학교들이 한 5개가 됩니다. 뭐 그때 2016년도 자료에서 이제 제일 그 상황을 좀 보면은 홍천중학교가 95.1%였고 이현중학교 93.9%, 정평중학교 92.8%, 대덕중학교 92.7%, 용인신청중 91.6% 이렇게 해서 지금 5학교가 좀 90% 이상이고 이 지금 5학교는 다 수학도 85%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고요. 그리고 또 특목고 진학률이 조금 이제 사실 분당권의 학교들에 비해서 그 2016년 차를 좀 평균으로 저는 이제 특목고 진학률을 과거 영재고 그 2개만 가지고 지금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다른 이제 이런 통계들 학군 통계를 내시는 분들은 과거 영재고하고 자사고 자공고까지 포함해가지고 그거를 특목 자사고 진학률 평균으로 같이 이렇게 뽑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서울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반 명문고보다도 그 입시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 그 자사고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전국적인 통계를 보는데 약간 자사고를 이렇게 넣으면은 왜곡이 생겨요. 근데 경기권에서는 대부분이
경기권 자사고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안산 동산고라든지 사실 몇 군데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전국 단위 자사고를 가는 인원이나 용인수지고에서 자사고는 지금 외대부고 용인 지역 우수자 전형으로 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걸 빼고 특목고 평균만 따로 이렇게 내는 게 좋다고 보는 건데, 아마 지금 어머니께서 보신 정평중학교 특목고 진학률이 조금 최근에 좀 떨어지는 통계가 나왔다는 거는 좀 그런 통계가 하나 이렇게 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시 좀 이 영상을 찍으면서 좀 정확한 자료를 다 뽑아보긴 했는데 이따가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 요는 수지학군 자체는 사실은 전국적인 수준으로 봐도 상당히 좋은 학군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전국 100대 중학교 안에 들어갈 중학교가 5개가 있고, 또 수지고하고 풍덕고라고 하는 한 서울대 7, 7명, 뭐 수지고는 옛날에는 거의 뭐 비평준화 시절에는 거의 전국 2, 30위권에 드는 뭐 최강의 어떤 비평준화 학교였고요. 근데 뭐 지금 이제 평준화로 전환된 이후에도 100대 중학교 안에 100대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히 서울대를 한 7, 8명 이상 보낼 수 있는 그런 학교고, 그 밑을 받쳐는 풍덕고가 있는데, 이제 분당에 비해서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이라고 하는 거는 그 수지고와 풍덕고를 받쳐줄 수 있는 그 허리가 될 만한, 서울대를 한 4명 정도 전후로 보낼 수 있는 한 200위권 안에 드는 학교의 수에 있어서 분당이 한 6, 7개 정도 학교가 있다 그러면은 수지 쪽에는 그런 부분이 좀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 사실은 이제 약점이고, 특목고나 선호하는 학교가 안 됐을 때 그 다음 믿고 갈 만한 일반고가 지역 내에 없다라고 하는 고민인데, 이 고민은 수지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평촌도 마찬가지죠. 안양 신성고라든지 백영고 정도가 안 됐을 때 그러면 믿고 보낼 만한 또 학교가 있느냐, 이 고민은 또 마찬가지인 거고, 이게 일산도 사실 이제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신도시권 학군 중에서 이런 고민이 없는 지역은 분당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수지학군이 그렇게 좋지 않은 학군은 아닌데, 굉장히 좀 그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옆에 분당이 있기 때문이죠, 사실은. 그런 비유를 제가 그래서 조금 뭐 특강 때 자주 하고 그러는데, 수지는 반에서 2등이거든요. 근데 반의 1등이 전교 1등이네. 신도시 그냥 전교 1등. 그러니까 뭔가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데도 빛이 안 나는 좀 그런 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경기 남부권이나 이런 특강이나 간담회 가서는 수지를 지켜주시라. 좀 자꾸 좋은 자원들이 그냥 엉덩이가 들썩들썩하고 또 분당으로 가고, 뭐 또 최상위권은 이제 용인 외대부고의 그 지역 우수자 전형을 바라고 남는 인원인 최상위권 좀 남아 있는데, 그 다음 차상위권들이 분당으로 많이 유출되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고 사실은 지금 강남 접근성도 많이 개선되고 여러 가지 지금 상황도 좋아지는 상황이니까 한번 여기를 좀 잘 지켜주는 게 좀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좀 이렇게 많이 드리는데, 현실이 좀 그게 사실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좀 만들어 가시면 하는 게, 저는 뭐 다른 학군에 가서도 이미 강남이나 분당은 부자 학군들이에요. 자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계속 오지 말라고 그래도 이렇게 꾸역꾸역 오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뭐 결국은 뭐 강남하고 분당만 잘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인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좀 좋은 자원들이 흩어져주고 그 지역도 많이 발전이 돼야 이게 좀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좋은 건데, 그런 점이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 말씀하신 정평중학교 지금 통계를 다시 한번 보니까 2016학년, 우선은 사실은 저는 수지에서도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 정평중이라고 또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수지구청 학원가도 그 근처에 있고, 이쪽이 또 평지에 있는 조금 지역이에요. 여러 가지 좀 입지적으로도 더 장점이 있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조금 좋은 이제 지역이라고 보는데, 2016년도에 우선 요거 하나 좀 통계, 우리 또 제가 이제 보는 대부분의 통계들은 이제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있는 졸업생 진학 현황이라든지 학생 수 현황이라든지, 그 전에 이제 학업 성취도 통계를 많이 봤는데, 이제 2016년도 이후에 학업 성취도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전국 단위 비교가 없어진 상황에서 지금 학생 수하고 특목고 진학률 두 가지만 갖고 지금 학군을 조금 그 서로 비교해 보거나 아니면 지금 상황을 판단해 봐야 될 그런 그 통계적인 기준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좀 구체적인 통계를 갖고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평중학교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그 429명이 졸업을 했는데요. 요 통계도 하나 조금 이제 눈여겨볼 만한 그 통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요즘 이제 저출산이기 때문에 학생 수들이 계속 줄고 있거든요. 정평중만 해도 2019년에 졸업생이 429명에서 2017년에 362명, 2018년에 324명으로 줄었습니다. 계속 조금 이제 그 저출산인 아이들이 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주는 거죠. 근데 옆에 있는 이제 유명한 우리 또 그 이전에 그 용인을 대표하던 그 보정동의 그 보정 학군을 대표하던 용인 신촌중학교 같은 경우 2016년에 384명이 졸업했는데 2017년에 355명, 2018년에 330명이 졸업을 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하나 학군을 볼 때 지금 저출산 여파에서도 300명대를 유지, 300명대라고 하는 것만 해도 거의 그 한 학년에 10반 이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를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특목고 진학률 한 2% 전후를 계속 유지한다고 그러면은 뭐 계속 이거는 좀 전국적인 수준에서도 지금 상당한 수준에 있는 중학교 지역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특목고 진학률을 보면은 2016년도에는 그 과학고 4명을 보내서 0.9%, 그 다음에 외고 8명 보내서 1.9%, 자사고 12명 보내서 2.8%. 이 정도 지금 통계가 나왔죠. 그래서 근데 이제 2017년도 뭐 비슷합니다. 과학고 5명 1.4%, 외고 4명 1.1%, 자사고 5명에서 1.4%, 평균 한 1%, 한 1.3% 정도 이제 진학률이 나왔는데 2018년에 과학고를 2명을 가서 0.6%, 외고가 4명 1.2%, 자사고 8명에서 2.5%.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약간 조금 이제 자사고 비중은 그렇게 크게 많이 빠지지 않았는데 이제 과고를 갔던 학생들이 이전에 한 4명대 이상이 나오다가 지금 2명대로 줄어서 지금 퍼센티지가 조금 적게 나왔고, 근데 이제 다른 지역에 같은 용인 신촌중학교도 2018년에는 과고가 1명이었거든요. 근데 이현중학교 같은 경우가 과고등학교 6명이 가서 1.8%. 그래서 이제 다른 그 5대 중학교 가운데 과학고등학교를 간 학교들이 많고 또 특목고 진학률이 좀 좋아서 그 통계에서 조금 이제 뭐 그 이전에는 최상위권에 있다가 조금 그 특목고 통계 또 이제 학업 성취도는 이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아니냐라는 좀 걱정이 드실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어느 학군이나 사실은 그 연도의 자원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약간의 미세적인 좀 차이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그해 연도에 한 학년도에 좀 뭐가 빠졌다고 그래서 이 학교가 크게 뭐 문제가 생겼다거나 사실은 뭔가 학군 전체적으로 좀 뭐 위기라든가 이렇게 보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군이라는 게 그 쉽게 만들어지지도 않고 사실은 쉽게 무너지지도 않는 거거든요. 약간 보수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근본적인 문제인데 저는 학군 고민을 할 때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이런저런 걱정이 많이 되고 근심이 많이 된다 그러면 사실은 그 뭔가 전략적인 선택을 그러니까 남들이 하지 못하는 창의적인 선택이나 전략적인 선택을 하기보다는 남들이 다 좋은 학교를 가는데 우리는 좀 뭐 예를 들어 다 대치동으로 가는데 탈대치를 해가지고 내신을 좀 더 수월하게 받고 그 학교에 수시TO를 받으면서 훨씬 더 대치동에서 경쟁을 하다가 힘들어져가지고 오히려 내신도 안 나오고 뭐 그렇게 해서 대학을 자기가 생각된 것도 못 가는 것보다 좀 한 단계 낮은 뭐 그런 평가를 받는 지역에 가서 좀 더 내신도 잘 받고 그래서 이런 전략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내공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정보가 어떻게 돌아가고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뭐 그런 것이 좀 많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돼 있지 않으면 사실은 저는 대세를 따르는 게 현실적인 답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고 그냥 남들이 좋고 보편적으로 하는 길을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질문하신 분 같은 경우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옮기려고 막상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그 뭔가 예상치 않았던 그다음에 내가 좋게 생각하고 또 책도 보고 그래서 괜찮다고 그래서 가려고 그랬는데 불의의 어떤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응급 상황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도 사실은 이런 부분의 내용은 지금 중학교 지금 상황입니다. 중학교 상황에서 이런 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사실 있다라고 그러면 고등학교라든지 앞으로 대학이라든지 사회에 나와서는 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장기적으로 좀 봤을 때는 환경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그 어떤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내가 그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내공을 기르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본질적인 사실 얘기가 되는 거죠. 좀 그런 입장에서 좀 말씀을 많이 드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아이들이 조금 우수한 자원이 많이 안 왔다. 그러면 사실 최상위권 학생이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이 뭐 과거 가려면 수학과 그 내신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 내신 수월하게 맡으면서 남는 시간에 선행을 좀 더 해가지고 필요한 자기가 부족한 과목이라든지 영수 선행을 더 해가지고 또 과거나 아니면 이후 상급 학교에 가가지고 고등학교에 가서 경쟁력 있는 걸 할 수 있는 더 좋은 상황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뭔가 이게 좀 그런 부분이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런 말씀 드리긴 좀 힘들긴 하지만 좀 이제 입시에서도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 특목고 갈 때 그런 비유를 좀 많이 드리는데 입시 고수는 특목고가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는 입장이에요. 되면은 거기 됐으니까 가가지고 열심히 가서 하고 뭐 내신이 조금 안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되면 됩니까? 그럼 내신 안 나와도 그냥 스토리 교육에 초점을 두고 좋은 아이들하고 동아리 활동하고 이렇게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교육을 한다. 아니면 정 내신이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안 좋으면 그럼 일반고로 유턴하면 되고 그것도 힘들면 그냥 자퇴하고 검정고시에 올인해가지고 정시 올인 전략으로 가면 결국은 B 플랜이 있는 분들이 입시 고수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근데 특목고 안 됐어요? 안 되면은 일반고에 가서 최상위권을 유지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수시 티오도 받고 내신도 수월하게 받으면서 입시에서도 좋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특목고 준비를 한다고 그래도 어느 정도 입시 고수 B 플랜이 있고 내공이 있고 뭐 안 됐을 때 대책이 있는 분들은 특목고가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라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이런 표현을 써서는 좀 그렇지만 입시 하수적인 그런 가정들 보면 특목고 상담을 해줘도 특목고가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되면 뭐가 걱정이죠? 거기 가서 진짜 각 학교에 전교 1, 2등 하는 애들이 다 모여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뭐 내신이 안 나오고 중간고사 봤는데 150등, 200등으로 밀리고 그러면 우리 애가 어떻게 좀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공부 자존감을 지키고 할 수 있는지 뭐 동아리 활동도 다 우수 동아리나 뭐 그런 뭐 수시 실적이 좋고 스토리를 잘 만들어서 명문대를 간 동아리들은 동아리 경쟁력도 힘들다고 그러는데 다 들어갈 수 있을지 막 이런 게 막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겨울방학 때도 어느 선행이 안 됐는데 너무 영수를 뭐 따라갈 수 있을지 막 이런 게 걱정이 되고 근데 일반고만 특목고가 안 되고 일반고에 가잖아요. 그래도 걱정이 된대요. 일반고 분위기가 안 좋은데 거기에 애가 휩쓰여가지고 공부 못할까봐. 그럼 이건 뭡니까?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 사실 투자에서도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주식 투자 같은 거 하고 그래도 투자의 고수는 주식이 떨어지면 살 기회라고 생각해서 좋고 오르면 팔 기회라고 생각해서 좋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의 하수는 어떻게 합니까? 오르면 언제 팔아야 될지 걱정이고 내리면 떨어져서 걱정이고 이게 지금 똑같은 투자를 하면서도 그런 다른 어떤 태도가 나타나고 똑같은 입시적인 상황에서도 이게 다른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좀 결론을 좀 맺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사실은 이 부모 내공을 기르고 또 아이의 부모 내공보다 사실 공부는 애가 하는 거니까 아이의 내공을 기르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꿔서 새로운 중학교 가는데 뭐 여러 생각지 분위기가 너무 안 좋고 그다음에 공부 잘하는 애들 별로 없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주어진 환경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오히려 그러면 네가 더 두각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네가 공부 자존감을 살리고 오히려 그러면 특목고에 갈 수 있는 더 좋은 뭐 기회도 잡아볼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만 마련돼 준다면 사실은 부모님들이 이런 일일이 정보 이런 것도 조금 이제 최상위권 아이들이라면 본인이 찾아보게 할 수 있거든요. 네가 이렇게 이러한 중학교가 있는데 엄마 아빠가 어느 지역을 해서 이렇게 이런 중학교 배정 가능성이 높은 중학교로 갈 수 있어. 그럼 네 꿈과 목표를 생각했을 때 어느 중학교, 어느 고등학교를 간다고 생각했을 때 너는 어디를 가고 싶어? 이런 걸 물어서 애가 좀 토의를 하고 좀 이래야 좀 미래 경쟁력이 있는 애도 되고 그러지 않을까요? 스토리가 있고 이런 것까지 다
부모님이 알아줘주고 학원은 어떻게 하고 또 학습지는 어떤 걸 해야 되고 과외 선생님 이것까지 이렇게 다 부모님이 알아서 해줘야 될 그 학생들의 경쟁력은 이게 참 대학 가는 데까지는 어떻게 뭐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후에 대학이라고 하는 걸 넘어서 더 큰 바다, 더 큰 세상으로 나갔을 때 좀 진짜 경쟁력 있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회복 탄력성을 가진 아이들을 키우려면 조금 다른 관점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또 너무 또 저는 요즘 이제 자녀교육 특강 때 많이 얘기하는 게 너무 실패를 두려워하면은 굉장히 선택지가 좁아진다고 보거든요. 이거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생각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안 되면 쓰러지고 넘어져서 한번 딛고 일어나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입시가 사실은 뭐 하나 놓쳤을 때 완전히 그냥 기회가 다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너무 그 학부라고 하는 좁은 틀에서 생각하면 그런데 제 학군지도 책이나 이런 데 보시면 학부를 넘어서 사실은 수많은 길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입시 현장에서 오래 있어 보면 진짜 될 아이들은 된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뭔가 기회를 한두 번 놓치고 실패하고 좀 뭐 시행착오를 겪고 그래도 그런 좀 공부 근성이 있고 정말 입시 쪽에서 승부를 볼 수 있는 아이들은 고등학교 가서 다시 두각을 나타내고 그걸 만회한다든지 아니면 그게 안 되면 재수를 한다든지 편입을 한다든지 유학을 한다든지 사회생활에 나와서라든지 여러 가지 사실은 다시 그런 것들을 회복할 기회들이 있으니까 너무 이런 애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이 단계에서 이 로드맵을 딱딱딱딱 맞춰야 되는데 이걸 못했을 때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 줄이는 것도 앞으로 있을 이제 수많은 선택, 중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또 이제 대학에 가서도 또 이 진로를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또 뭐 배우자를 선택하고 자기의 삶을 선택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그런 수많은 선택에 있어서 하나의 실수도 안 하고 그냥 정말 우리가 생각한 대로 가는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지고 정말 뭔가 대처하지 못할 그런 상황에 부딪히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기회를 놓쳤을 때 그 주어진 상황에서 또 다른 해결책을 잡고 그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보는 그런 지혜를 기르는 게 더 근본적인 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학군 간단하게 사실 뭐 물어보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지 학군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좀 염려해야 될 학군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한번 그 주어지는 환경에서 또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또 입시적인 결과 또 자녀 교육에 있어서의 또 열매를 맺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